네, 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로캐스트 센트럴 이제 프리미엄과 함께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캐스트 센트럴 프리미엄에서 주제별 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AI 기능인 프로캐스트 리서치 어시스턴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제가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를 좀 넣었습니다. 자,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를 넣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AI 툴 활용해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색 과정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앞뒤로 좀 제가 넣어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2, 3, 4번은 오늘 이제 진정한 주제인 프로캐스트 센트럴 프리미엄에 대한 소개와 여기 안에 있는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희가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별 원 시리즈에 대해서 좀 제가 활용 방법, 어떻게 좀 우리 DB를 노출시킬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검색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검색이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습니다. AI 툴을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 밈인데, 사실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툴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런 게 막 좋아졌습니다라고 예전까지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이제 레퍼런스 이거 찾아주세요. 왜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자, 벌써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개인적인 경험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약간 이용자 응대를 할 때에도 그런 기분이 조금 든다. 이 친구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까?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마음에 넣어보고요. 자, AI 시대에 우리가 도서관하고 사전 선생님들 뭐가 중심이 되다 굉장히 대의적인 얘기 같지만 검색의 환경이 바뀌고 있죠. 우리는 기존에까지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검색을 할 때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SEO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챗GPT나 지민이나 퍼플렉시티나 클로드나 이런 툴들은 얘가 알아서 리스트업을 해주고 정리를 다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까지는 우리가 키워드로 검색하고 와서 리스트를 쭉 보면서 얘를 이제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게 생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클릭 시대라는 용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EO에서 우리는 얘가 답변을 만들어 주니까 앤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혹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럼 이 환경 안에서 도서관에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컨텐츠를 더 올바르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향성도 바뀔 거고, 이 친구들이 검색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라고 하는 것들을 막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결과를 얻는 거는 굉장히 빨라지고 쉬워졌어요. 쉽고 빨라졌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를 우리가 잘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또 크리티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 몇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얘는 사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아티클인데, 영어로 써 있으면은 저를 이제 막 그 유튜브 화면에서 쳐다보시다가 째려보실까봐 한글로 그냥 브라우저 번역을 돌려놨습니다. 자, 역으로예요. 이전에까지는 이용자들이 이게 참고문 리스트를 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원문 복사나 이런 걸로 좀 신청합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AI가 이제 만들어주는 레퍼런스 안에 가장 큰 걱정되는 건 정보 검색 과정에서 페이크 레퍼런스죠. 그런 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져왔는데 이러한 참고봉사 과정에서 이 질문의 15%가 챗GPT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막 들어와요. 그전에까지는 우리는 있는 자료를 이분들이 어떻게 더 잘 찾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없는 걸 들고 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문제는 이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는 없으면 왜 없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장금 예전에 보신 분들, 오래된 레퍼런스죠.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이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요거는 또 이제 굉장히 또 실생활의 크리티컬인데, 법원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챗GPT로 이제 한 거를 이분이 사용을 했다가 변호사분이 제재를 받았어요. 이 기사 보면은 이거 사건 맡긴 분은 수임료가 얼마나 아까울까, 이 뒤로 잘 해결은 됐을까, 막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입이 막 됩니다. 자, 시시각각 이렇게 정보 검색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한 최근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분들 중에 일부 공무원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AI 툴을 사용해 가지고 막 작성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윤문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잘 쓰면 좋은 건데 이렇게 페이크 레퍼런스를 사용해 가지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로 막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은 얘의 주 학습 데이터가 이제 소셜 미디어, 웹페이지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웹페이지나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막 이모티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자료에서 보고서에 사용하는 문체가 아니라 그런 이제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I 툴을 사용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범용 목적의 LLM을 사용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얘가 어디까지 학습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쓰기는 쉬운데 약간 미덥지 못한 부분이 항상 있을 수가 있다. 자, 근데 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 잘 검색을 하고 양질의 학술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것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사들 이제 벤더사 보면 AI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 클리리베이트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웹 데이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긁어왔는지 모르겠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클리리베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양질의 학술 DB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양질의 이런 답안을 도출한다. 이런 답안 도출할 때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AI 환각이나 편향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요. 렉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설명드리는데 작년에 했던 거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저거에서 들어본 것 같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잘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잘 만들어도 계속 발전을 해야겠죠? 발전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AI 어드바이서리 보드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계신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분들 이제 데려다가 요분들의 의견을 듣고 얘가 기능이 점점 개선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AI 기능을 프로켓 센트럴 프리미엄에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켓 센트럴 프리미엄 코리아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이제 뭐 프로켓 센트럴 안에는 다양한 문헌의 종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 주제 분야의 학술 저널,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학술 저널 가운데서 네이처 빼놓을 수 없죠. 자, 작년에 1000종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 학술 저널, 유수 학술 저널에서부터 매거진, 신문, 보고서 이런 다양한 문헌의 종류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컬렉션에서 빼놓을 수 없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코노미스트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글로벌 뉴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위 컬렉션으로 따로 떼서 이제 DB 목록에다가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막 뉴스위크까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은 건 좋은데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최근에 이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들 막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학술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논문 자료들은 지금 당장 이분들이 쓰고 계시고 투고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몇 달 동안 이게 출판되기까지가 걸릴 거예요. 몇 달 뒤에는 저희는 그 정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신의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문헌의 종류는 뉴스. 자, 시시각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프로켓 센트럴 프리미엄에서 보고서 자료가 있어요. 기업 보고서, 국가 보고서, 산업 보고서. 자,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나왔을 때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당장에 뭐 정유 산업이라거나 오일, 가스, 에너지 산업들, 그리고 또 운송 산업들, 항공 운송 산업들. 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자, 그거 사실 지금 뉴스뿐만 아니라 보고서 자료에 3월 달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 연관되어 있는 업계에는 그런 전문 보고서의 그 내용들이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가 막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헌의 종류가 다양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제의 특성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켓 센트럴 프리미엄 코리아에서 또 이제 핵심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이 주제별 원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주제별 원 시리즈는 프로켓 센트럴 프리미엄 코리아를 들어가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변경 메뉴에 있는 목록이나 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거를 열으시면은 탁탁탁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사이콜로지 주제 분야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 원 시리즈를 만들 때에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원 시리즈에 해당하는 주제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검색 이거 처음 하는 초보자부터 연구자들까지 조금 유용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막연하죠? 자,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조금 심플하게 갔다면은 이 각각의 원 시리즈 DB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조들은 이제 원 시리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 분야의 검색을 시작하고 깊이 있게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카테고리로 잡아야 될까? 그게 이제 반영이 탁탁탁탁 돼 있어요. 예시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로캐스트 원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경영경제 분야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럼 비즈니스 경영경제 사실 뭐 경영경제학을 분석하시는 분에서부터 여기서 제공되는 기업이나 산업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분들까지 뭐 학생들은 면접 준비가 될 수도 있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 비즈니스 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컴퍼니 오버뷰, 이제 회사에 대한 토픽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시면 뭐 삼성전자, 아마존, 쿠팡, AT&T, 월마트 이런 이제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에 대한 오버뷰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일단 개요 정보가 나오고요. 이 옆에 보면은 이제 나식 영어로 발음하면 되게 약간 재수없게 이게 네이식 막 이러고서 읽던데 여기에 산업 분류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군 가운데 내가 찾고자 하는 스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산업 분류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고요. 자, 삼성전자를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런 학술 자료, 문헌의 종류별로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여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이 아래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막 이제 문헌의 종류별로도 나오고 또 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이런 수학 분석 자료라거나 그리고 이제 경쟁사 정보. 자, 삼성전자 하면은 그냥 LG가 경쟁 상대 아니야? 자, 삼성전자의 사업별로 경쟁 구도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의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석 자료를 보실 때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기업이 만약에 여기서 없다. 오버뷰 페이지가. 그러면 이제 인더스트리 오버뷰를 또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항공운전 산업에 대한 거. 자, 그럼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오버뷰 페이지는 그 산업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개요 아래에 보면은 이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리스트업이 돼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몰랐는데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게 탐색을 해가면서 그 산업에 대한 오버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트렌딩 토픽 이것도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비즈니스 케이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옆에는 이제는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학 분야예요. 그럼 이제 에듀케이션 그 교육학에 관련된 트렌딩 토픽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아래는 좀 다르게 생겼죠? 연구의 영역, 그래서 커리큘럼, 인스트럭션, 교육공학, 이제 교육행정, 리더십 이론, 뭐 교육과 관련된 이제 상담 등등등 연구의 영역별로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액세서빌리티 이슈를 제가 열었어요. 그럼 이제 관련된 개요 정보가 나오고 이 아래 보시면은 사실 액세서빌리티라는 하나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연구 토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처음부터 이제는 너무 검색이 쉬워졌으니까 이분들한테 검색식을 잘 세워가지고 막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왔어도 클릭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DB를 좀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세서빌리티에 관련된 또 문헌을 종류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트렌드도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개론 수업을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는 거 있죠. 땡땡하게 아버지. 자, 성구자. 이런 연구자분들 있죠. 여기 캐러셀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이렇게 탐색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유저에게 주제 분야에 알맞게 최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프로케이 센트럴 프리미엄 코리아를 구독을 했을 때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AI 검색도 늘어나지만 이거를 분석하고 뭐 연구용 AI를 쓰신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뭐 AI 기능들이 시각화를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시시각각 나오고 있어요. 물론 프로켓 센트럴 프리미엄 코리아는 이제 원문 DB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필터에 이런 시각화 기능이 또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기능은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했을 때 왼편의 필터에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원본 유형, 컨텐츠의 유형이고요. 그럼 얘는 이제 파이 차트로 어떤 유형의 컨텐츠가 많은가. 자, 그 다음에 출판물 제목은 이렇게 바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서 나는 어떤 뉴스에서 연관되어 있는 소식 많이 나오는지, 콘텐츠를 신문으로 제안하고 출판물 제목을 열어볼 수도 있고, 나는 저널을 중심으로 볼 거야. 그럼 학술지로 콘텐츠를 제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검색한 주제와 관련된 이제 검색 결과에서 학술지 콘텐츠만 골라서 어떤 학술지가 주요 학술지고 이 주제로 출판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이제 양쪽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 필터에서는 이렇게 트리맵 차트 형태로 예쁘게 또 관련된 주제의 분포가 어떠한지, 자, 아주 세분화된 주제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 기능, 이제 사실은 저희 프로켓 센트럴을 비롯해서 주요 DB에 이제 요 프로켓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AI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그래, 어쨌든지 간에 무료로 여기 구독료에 포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좋아.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이게 원문을 보는데 정말 영향을 주나? 그거를 이제 좀 분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1% 정도 문서의 내용을 스크롤 해서 탐색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이용자들이 양질의 학술 정보를 들어와서 더 많이 보기를 원해요. 그런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40% 정도 활용을 합니다. 자, 인용이나 다운로드나 유의미한 이런 활동들을 얘네가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그렇구나, 좋은가 보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진짜로 이런 경향이 있나?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연초에 이제 주요 기관들 이제 이용 통계를 보다가 카운터 리포트 있죠? 그거를 좀 열어가지고 봤어요. 카운터 리포트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뭐 플랫폼 단위, DB 단위, 저널 단위, 그리고 또 이제 아이템 단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검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인베스티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리퀘스트, 단계별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영향을 줬을까 궁금했을 때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어요. AI 기능이 도입되고 나서 검색이랑 원문의 이용도 같이 증가하는 기관들이 있었고, 때로는 재밌는 거는 검색이 조금 줄었어요, 전년보다. 그랬는데 원문을 보니까 갑자기 원문이 또 늘었어요. 자, 그 말은 해외 학술 자료라서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AI 기능 활용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탐색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용 패턴에도 막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네 하고 저도 스스로 이제 약간 의심하는 마음을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 기능은 지금 듣고 계신 프로켓 센트럴 프리미엄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 아까 이 센트럴 프리미엄에 포함되어 있는 원 시리즈 이외에도 그 외에 이제 원 시리즈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이제 APA 제품군이 주되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 가지 팁, APA 제품군을 구독하고 계신데 센트럴 프리미엄을 같이 구독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 센트럴 프리미엄 안에 있는 원 사이콜러지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APA 사이아티클 이제 저널 아티클만 들어가 있는데 원 사이콜러지 들어가시면은 심리학 실험에 관련된 역사적 실험도 들어가 있고요, 카운슬링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탑재되지 않은 수많은 이제 심리학의 학술지들 또 같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동시 구독하시는 기관들은 그 부분을 꼭 같이 이제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콩그레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의회 DB에도 이 기능이 또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을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AI 기능이 두 가지로 구현이 돼 있다. 첫 번째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검색 결과에 나와 있는 이 문헌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AI 추천 검색어. 그리고 이제 문헌의 레벨에서 항상 이제 하나하나 원문을 볼 때 이 오른쪽에 뜨고 있는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 원문에 대한 도큐먼트 인사이트예요. 도큐먼트 인사이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사용성을 높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문 DB에서 검색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찾는 거 여기 나와? 안 나와?
자, 그거는 첫 번째로 이제 간보기로 키 테이크어웨이를 보시면 됩니다. 한 3줄, 4줄 요렇게 되어 있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찾는 거 나왔나? 나왔으면 계속 읽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검색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검색어의 관계성도 연관성도 얘가 좀 보여줘요. 자, 참고로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푸시를 합니다. 자, 다국어 지원해 줘. 다국어 지원해 줘 하니까 이제 지구본을 달아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로 번역을 해 놨어요. 물론 이게 기능마다 지구본을 클릭해야 되니까 귀찮으시면은 그냥 웹브라우저 번역 누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자,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주된 개념을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얘로 인제 확장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연구자분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 내가 연구 주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이 문헌의 원문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연구 주제를 이제 제안을 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잠깐 보여 드렸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은 논문 하나 찾아서 '나도 이거랑 비슷한 연구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스코핑을 하면 좋을까?' 이럴 때 리서치 토픽을 클릭하시면은 이 문헌과 연관되어 있는 이 문헌에서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주제 아니면 세부적인 주제를 이제 조금 더 좁은 범위를 연구 주제를 인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추천해 줘 가지고 줄글로 이제 저희는 인제 그냥 자연어로 읽는 거죠. 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인제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검색식을 얘가 다 세워 줍니다. 또 AI 기능 활용할 때 우리가 불안한 것도 있어요. 자, 얘가 말하는 거 도대체 뭐를 토대로 하는 걸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번호가 달려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finding and conclusion. 이제 결론을 중심으로 요약한 거, 에센셜 디테일, 전반적인 요약인데 아까 키 테이크어웨이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버전의 요약입니다. 자, 얘네들 번호가 달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번호가 달려 있는 이유는 자, 저희가 원문을 열고 여기에 리서치 어시스턴트에서 이 기능들을 활용했을 때 이거 지금 얘가 3줄 4줄로 요약해 줬는데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문서상에 어떤 단락에 얘가 나왔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원문에서 이제 HTML 버전도 지원되는 거는 여기 문서로 표시로 착 누르게 되면은 그 단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그 단락이랑 AI가 제너레이트 해준 내용이랑 교차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브레인스토밍 기능 있죠? 리서치 토픽 기능입니다. 얘가 연구 아이디어를 짜주는 거. 아이디어 짜주는 거 끝 아니에요. 여기 돋보기 클릭하면은 짠 하고 원클릭으로 검색식을 세워줍니다. 자, 물론 이거는 오토로 만들어진 검색식이기 때문에 저희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처음부터 도서관 교육 오셨군요. 부울연산자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 친구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기능을 착착착착 이렇게 보여줘요. 좀 이제 보여주는 거를 보여줘서 이제 시각화를 시켜주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이 친구들이 혹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혹했을 때 그 다음에 부울연산자를 저희는 설명하는 겁니다. 약간 광기처럼. 자, 요거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마인드맵 기능이에요.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여기 문헌에 나와 있는 토픽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려줘요. 예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요걸로 이제 개념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노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노드에 대한 설명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또 확장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게 이제 이용자분들에겐 제일 좋은 기능입니다. 원문 보는데 해외 학술 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돼 있어서 좀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ask question. 이게 위치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질문하기 하고 이렇게 창이 있죠. 여기다가 그냥 한국어든 영어든 스페인어든 중국어든 그냥 물어보시면은 그 나라 언어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AI 기능 나왔을 때 전문가들 분들 이제 초빙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한다 그랬죠. 이게 처음에는 답변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답변이 자, 어느 영역에 나왔는지를 알려줘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내가 그냥 막 던지는 질문이 있을 텐데 이것과 함께 내가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질문이 있죠. 팔로우업 퀘스천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해외 학술 자료라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AI 기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너무 이런 거를 잘 만들고 잘 쓰는 건 좋은데 이 친구들이 너무 이제 AI에 의존하다 보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자, 그래서 인제 에스 퀘스천을 만들 때에도 요거를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 도큐먼트 인사이트 문헌 단위별로 나오는 기능은 열람 중인 문헌의 내용에 한해서 이 답변을 도출해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현재 보고 있는 문서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 뭐 이제 전공에 관련된 논문 막 보고 있는데 가운데 야, 행복이 뭘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거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아마 얘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AI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를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없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AI가 힐루시네이션을 잘 만들어내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학생이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죠. 뭐 논문 작성, 에세이, 보고서 이런 거 작성해 줘. 그러면 그걸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미 이거를 던져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왜 안 돼? 라고 했다면은 요런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안 됐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학습이라거나 사고, 탐색 과정에서 그런 활동을 이제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AI 기능을 쭉 살펴봤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제별 원시리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좋게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아쉬운 것이 여기 데이터베이스 변경 메뉴나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이거 클릭해서 가야 되는데 뭐 저희가 교육하면서 만나는 이 친구들은 이거를 열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육 끝나고 나서 이거 백지창처럼 까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하면 좋냐면은 자, 이미 이제 도서관에서 이 개별 원시리즈 주제별 링크도 다 거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신 기관도 있고 안 거신 기관도 아직 안 거셨다면 제가 표에다가 요거를 좀 적어 놨습니다. 발표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발표 자료에 있는 이 링크 개별 링크 DB에다가 DB 목록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 주시고요. 추가하실 때 좀 중요한 부분. DB에 대한 설명 여기 물론 이제 뭐 주제 범위가 잘 나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이 친구들이 요것만 적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기 분야에 가까운 게 있으면은 좀 클릭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AI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꼭 적어주셔야 돼요. 해외 학술 자료니까 안 들어가는 분들 이런 거에 혹해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원 시리즈 이렇게 쭉 달아두실 수 있는 거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고요. 이거는 뉴스 컬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컬렉션에서도 예시를 적어줘요. 어느 지역의 뉴스인지, 언제부터 뉴스인지. 자, 이것도 이제 DB 목록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맺은 말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쨌든지 간에 좋은 AI 기능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좋은 기능을 막 갖다 달아놔도 어쨌든지 간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친구들이나 그나마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용자가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 자, 친구들한테 이제 과자를 길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유혹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친구들은 뭐 챗GPT나 지민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시작하잖아요.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넥서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컨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이거는 고객 페이지니까 참고로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넥서스에 대한 정보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챗GPT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답변 나올 때 얘가 레퍼런스 주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AI 시대에 검색이 바뀌었으니까 유의해야 되는 점, 이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학술 정보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자, 챗GPT 화면 안에서 저희가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레퍼런스 안에 이거는 아카데믹 리소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걸 알려줘요. 그럼 이제 봤을 때 얘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요것과 관련해서 원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리브리스 저의 이제 서먼 프리모에 있는 이거의 메타데이터 백본이죠. CDI에 있는 인덱스 이 자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몇 번 인용이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프로퀘스트 원문이랑도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또 서지 관리 도구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선호하는 환경 안이 돼 도서관의 양질의 자료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넥서스의 목적입니다. 현재는 이제 컨셉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또 아마 저희가 더 많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트렌드를 안내해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요번 학기 연초에 이제 제가 한국어 리까이즈를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아직 걸어놓으시지 않았다면 웹에서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사항들, 이용교육 영상들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케 센트러 원래 한국어 리가이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은 제가 따로 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PQCP KR로
좀 그 도서관 홈페이지 DB 목록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저희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AI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검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걸 던지면서 좀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AI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제가 이거 요약을 지민이로 요약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거 보시다가 좀 괜찮은데 한번 이걸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I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AI 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의 검색의 환경이나 정보를 접하는 환경이 달라져요. 최근에 또 시끌시끌하게 나왔던 게 오픈 AI 그 답안에다가 얘가 이제 광고를 추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경쟁사인 클로드에서 이걸 패러디한 광고를 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번 봐보시고요. 요거 보시면은 이 검색하는 환경이 조금씩 변하고 얘네가 뭐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파생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네, 잘 띄워주셨군요. 자, 학술 출판사 입장에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과 데이터 사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재사용 조건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티클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 AI 기능을 도입할 때 당연히 저작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벤더사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출판사에게 이거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요.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부분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이제 협의하에 활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답변 드렸고요. 두 번째, 자, 타 출판사에서도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서비스에 적용하는 중인데요. 타 학술 DB AI 기능과 비교 시 클래리베이트 AI만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 뭐 여러 벤더사의 제품군에 붙고 있습니다. 도서관 입장에는 사실은 저희가 더 좋아서 저는 이 가운데에서 사용하기가 얼마나 편리하느냐, 그리고 원문을 탐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얘가 얼마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 뭐 SQL이라거나 그 원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더 편하고 더 접근성이 높은 그런 기능들이 얼마나 제공되느냐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것들이 AI 기능, 그냥 일반적인 AI 기능이랑 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꾸준한 기능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제품군별로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군별로 AI 기능의 강점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나한테 저한테 이제 좀 연락을 따로 주시면은 답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RA가 있고 프로퀘스트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있고 서먼 RA가 있는데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과 리미테이션이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쫙 하기에는 약간 이제 뒤에 발표가 또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문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피드백 나온 거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요거는 질문 별도로 이제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인사라서. 자, 오늘은 내용을 여기까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지만 제가 좀 이제 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발표 자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교육 끝나고 나서 한 번 또 열어가지고 또 그냥 접어두시지 마시고 DB 목록에도 꼭 반영을 해주시고 오늘 내용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